장동혁 대표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SNS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함께 이렇게 SNS 설전을 벌였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네. SNS 설전 때문에 자기가 연휴 때 네. 과로사 하는 줄 알았다라고 드립을 좀 쳤어요. 아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매출 과로사. 장동혁 대표가 이제 95세 어머님을 끌어들여서 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하면서.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상화 이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네.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좀 이게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흑백 사진 예,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그날 눈이 안 왔는데 웅천읍에 그 보령시 웅천읍에 눈이 안 왔는데 예. 눈을 쓸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뭐예요? 2022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 사진에. 예전 과거의 사진을 사진을 이제 넣었다라는 네. 건데요. 또 한쪽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슬레이트 지붕집 뒤에 기와집이 보인다라는 뭐 그런 의심도 있고,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좀 해당 길과 집원을 찾아서 네네. 보니까 뒤에 기와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머님께서 보령의 아파트에 사시지 않냐, 이 슬레이트 집이 아닌데 뭐 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사실 주택 부족에,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러니까 무관한 부모님의 이런 시골집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딴 얘기고 음. 지금 여기 다주택자 이 부동산 정상화에 좀 매진해야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실 두 번째 집은 뭐 이런 중과가 되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네. 이런 디테일을 따지면 좀 핀트가 어긋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된 프레임을 계속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해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좀 이뻐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내 징계 난동으로 장동혁 대표가 사면 초과의 정치적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내가 있던 인기도 팍팍 떨어지고 있다. 못해 먹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 뭐 합니까? 폭력적인 나에 대한 징계 즉각 거둬라. 싸움판이 나가지고 도저히 하루하루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으로 청와대로 불러서 밥 좀 먹이려고 했더니 또 앙탈을 부리면서 노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에 연휴 기간 동안에 온라인 SNS 티키타카로 영수회담에 버금가는 그러한 존재감을 언론의 주목을 받게 장동혁 대표가 선물을 줬어요. 본인이 잘 도와줬네. 살려야지. 본인이 잘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마마보이가 돼서 95세 노모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제가 그 스레트 집을 딱 올렸는데 95세 노모를 저 단열도 안 되는 집에 홀로 모신단 말이야? 네.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한 번 잘 팔렸다 이거 계속 써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장동혁은 저도 네. 못 먹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저 황금 같은 정책 배틀의 기회를 저렇게 날려먹는구나. 실력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거는 좀 서로 맞지가 않죠. 그 정책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책 얘기를 할 때 근데 엄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근데 돼. 어떻게 네. 보면은 사실 이제 엄마니까 엄마 시대 생각나네. 저는 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명절 연휴니까 뭐 가족 얘기를 하면 잘 먹히겠다라고 아주 그 수가 낮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니 뭐 장동혁 대표만 엄마 있습니까?
저도 어머니 생각 있고 뭐 그걸 가져가서 우리가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비판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게 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1야당 대표로서 이거 뭐 제대로 된 구실을 하겠냐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 부족과 이런 감성 정치 이런 네. 것들 정말 국민들께서 더 이상 뭐 용납하실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6채 얘기가 있다 보니까 서울 한 채는 가족과 자기가 살고 있고 또 지역의 한 채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샀고 노무가 살고 계신 시골 주택이 있고 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진주에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 지분을 상속받았고 또 장인 어른이 퇴직하시면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도 상속받아 지분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에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이게 무슨 하나의 약속이 난 듯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이런 6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대통령께서도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고 저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네. 다주택자를 단 한 번도 악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주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거주로 우리가 리브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금 바이의 개념으로 사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필수제로서 의식주가 필수제인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이거를 독과점으로 사재기를 네. 해버리면 수요 공급이 당연히 안 맞죠.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서 결국에는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 정책 네. 내지는 어떤 공급 정책 내지는 뭐 수요 분산 정책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 다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무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악마화한다라는 허수아비 때리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거주 개념과 공정조세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럼 반대를 하느냐? 그럼 반대하면 본인의 논리,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자기 얘기가 없이 어머니만 찾고 있는 거죠. 엄마만 찾고. 저희 고양이가 저희 한 마리 또 입양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이러면서 옵니다. 진짜로 저희 고양이가. 고양이가요? 실제로. 실제로 녹음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도 엄마를 자꾸 찾으니까 자꾸 우리 고양이 고양이 생각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정말 이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예. 정말 책임을 망각한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 과로사 할 뻔했다 막 이러면서 과로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도 좀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계속 정치하시나요? 이분도 정치는 은퇴하는 것처럼 은퇴하시는 걸 느껴졌는데 알고 있는데? 계속 메시지를 뭐 고비고비 내고 있는데 관사 사는 대통령 1주택 팔라고 장동혁 6주택부터 처리해라 이런 이거부터 정리해야 순리가 아닌가요라고 홍준표 전 시장이 또 적어주셨네요. 그건 또 맞는 말을 그건 또 맞는 가끔 말을 해요. 고장난 시계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1주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관사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마무리되면 빼줘야 되는데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집을 이제 팔라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아니 그 사람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예. 지금 그 분당에 있는 순회동 아파트가 네. 재개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음. 뭐 퇴임 이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장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 아니 재개발 재건축 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 들어가서 사신다잖아요. 그러면 멀쩡히 가지고 있는 집을 팔라 그러는 건 또 무슨 심보인가?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다주택자 강남에 50억, 70억, 80억, 100억 그리고 앞으로 더 시간 지나면 150억, 200억까지 부동산 가격 폭등했으면 좋겠고 네. 다주택자들이 100억짜리 아파트 100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안 내고 그걸로 막 물려주고 그런 세상을 꿈꾼다 얘기하면 돼.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150억, 200억. 그럼 나 세금 조금 내고 싶고 양도
차액도 조금 내고 싶다, 세금 내기 싫다. 그걸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욕구를, 왜 국민의 욕망을 당신들이 비난하냐? 욕망을 왜 비난합니까? 욕망은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살려면 20억, 30억, 40억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살 수가 없죠. 집값이 50억, 60억인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구조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 은행에 정말 저당 잡혀서 하루하루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미래 세대한테 그냥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냐 이거.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보자. 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악마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아까 제가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씌우니까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마화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외교관 어떻습니까? 외교관들 3년씩 외국 나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채 갖고 있으면 그 집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라는 것이 원칙과 예외를 말하는 건데 원칙이라는 거는 실거주, 공정조세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집이라는 것이 바이에 사는 개념이 아니라 리브 거주하는 개념으로 바꾸자라는 철학적 이동 쉬프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을 말해서 김지호 대변인 말씀대로 아니다 우리는 쉬프트 아니고 역시 바이다 집은 더 사서 더 네. 집값을 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솔직하고 대화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내용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가지고 마치 악마화를 해가지고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거를 제동 걸려는 의도를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처럼 관저에 가 계신다든지 아니 외교관들도 3년씩 외국에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허용할 거냐를 논의해서 정할 문제지 그렇다고 대원칙이 흔들려도 되겠습니까? 대원칙은 원칙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요. 집을 2채 가질 수도 있고 3채 가질 수도 있고 100채 가질 수도 있어요. 소유의 권한이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고가 주택을 콜렉트 하듯이 모아가지고 정말 부의 수단이 되고 자손들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그 네. 폐해가 너무 크니 조금 세금적인 부담을 지어서 주택 수집보다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고 그 돈 벌으란 얘기예요.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네. 머니 무브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예요? 그럼 그냥 그 뭐 200억, 300억 이 주택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세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에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되죠. 내야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들도 더 내고 네. 가지고 싶으면 가진 대로 사는데 저는 이런 조세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네. 주택을 사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세상을 만들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이 그걸 틀렸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지금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잡아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담합이나 그 독과점을 규제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부동산 감독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주택이란 건 한정돼 있고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재화인데 필수제인데 이걸 가지고 담합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독과점을 해버리고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왜 있습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둔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주택을 가지고서 부를 축적해오는 그런 오랜 시간에 쌓여왔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놔둔 거고 어느 정권도 그 기득권이 무서워서 이거 못 해온 맞아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마 터진 거죠.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총대 메고 지금 대한민국 정상화하겠다. 모두가 무주택자들이 원하면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지방주도 성장도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도 강남 1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는데 이걸 왜 반대를 하냐 이거예요. 그걸 반대는 좋아. 반대는 할 수 있어요. 왜 엄마 얘기 꺼내냐고 지금. 제가 엄마 시대 진행자 출신이고 저도 엄마가 있습니다. 저도 집에 우리 어머니도.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고양이도 이거는. 엄마, 얘기할 엄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양이도 엄마 하고 정책 그러니까 오늘 재밌다. 예. 어제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 사실 이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악마화 프레임 관련해 가지고 예. 아주 명징하게 찍은 지점이 있어요. 아, 콕 예. 집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다주택, 그러니까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네.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그렇죠. 문제다. 그렇죠. 아. 사람들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목을 되게 잘 뽑으시네요. 네. 깨알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결국 네. 이제 입법을 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쌓게 만드는 그렇죠. 네. 요거 자체를 이제 딱 그러게 짚어서 말입니다. 격파해야 된다. 네. 이런 이 얘기죠. 사회적 절망 상태를 정치인들이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 방치와 더불어서 그런 투기꾼들이 그동안 더 설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 비판이죠. 그냥 주식을 사면 돼요. 머니 무브가 좋습니다. 네. 머니 집을 무브가 집을 팔고 주식을 지금 코스피 사고. 계속 올라요 오늘도 계속 그러니까요.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도 돼. 근데 세금은 좀 내야지. 그리고 팔려고 했을 때 또 시세 차익도 좀 국가에 환원해야지. 또 그 돈 가지고 임대 청년들 주택 많이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요 방송 들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택은 처분도 어렵고 복잡해요.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코스피로 가서 엄청 버시라 이거예요 돈을. 그렇죠. 얼마나 처분이 쉽습니까? 주식은 그렇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팔리거든요. 근데 주택은 막 등기 넘어가야 되고 와서 봐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집이라는 거는 거주 리브의 개념으로 가자.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요 주택청 통해 가지고 거의 공공재 수준으로 관리를 해요. 이 집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모델도 우리가 필요하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자, 이제 뜨거운 이제 부동산 문제 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